아이고 롯데야 사익동 오리지널 아이고 롯데야 오피입니다. 네, 오랜만에 한 4달 만에 사실상 방송을 이제 재개를 하는데요. 제 개인적인 얘기는 방송 끝날 때 좀 하고 오늘 소식부터 먼저 전달해 드리면서 하겠습니다. 사실 방송 오래 쉬어서 무슨 얘기를 하는 게 좋을까 얘기를 했는데 오늘 제일 큰 이슈는 일단은 WBC 이제 명단이 나오면서 좀 많은 분들이 이제 많이 집중을 하시고 아마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WBC 전체적인 명단에 대해서라기보다는 일단 이번 WBC 대표팀에는 이제 우리 선수는 2명이 뽑혔습니다. 이제 김원중, 박세용 선수 2명이 뽑혔는데 이 선수들에 대한 생각이나 아니면은 이 선수들이 이래서 뽑혔겠다 아니면 이럴 때 쓰이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좀 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하도록 하고 그 외에는 사실은 타 팀 선수는 제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즌 내내 어떤 모습들이 있었는지 제가 정확히는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말은 하기 힘든 것 같고 그래서 김원중, 박세용 선수에 대해서 먼저 좀 중점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전반적인 대표팀 명단에 대해서 저의 견해를 짧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는 그동안 방송을 안 했던 이유와 앞으로의 방송 계획 그런 거 조금 말씀을 드리면서 시간을 보내보겠습니다. 일단 명단은 다 아시다시피 지금 보이시는 것 같이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총 30명 엔트리라서 투수가 15명인데 그 중에 이제 우리 선수가 롯데 선수가 2명이 뽑혔습니다. 일단은 박세용 선수는 많은 분들이 당연히 생각을 했을 거고 김원중 선수가 조금 생각을 못한 바이탁이라면 생각을 못한 바이탁일 수도 있겠다 정도이긴 해요. 약간 반반 느낌이었는데 김원중 선수도 뽑혀가지고 이제 2명의 선수가 대표팀이 되었는데요. 일단은 기록을 좀 보면서 얘기를 해야 될 텐데 타팀 팬분들은 김원중 선수의 발탁에 대해서 좀 의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여론을 대충 보니까. 네. 근데 뽑힌 이유는 광고를 빼고 뽑힌 이유는 결국은 대표팀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할 것인가에 따라서 달린 것 같거든요. 놓고 봤을 때 김원중 선수가 어떤 대표팀에서 필승조나 그런 역할을 맡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지금 불펜 명단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워낙에 좋은 투수들이 많거든요. 고우석, 정우영, 불펜으로 뛸 수 있는 선수들이 고우석, 정우영, 이용찬, 그리고 곽빈, 정철원 이런 선수들이 이제 불펜 선수들인데 WBC의 대회 특성상 그러니까 특히 1라운드 때는 65구 제한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선발에 한 3이닝 정도 던지고 이어 던지기를 해야 돼서 이 불펜 위주로 많이 뽑을 수밖에 없고 사실 선발의 의미가 또 되게 큰 대회는 또 특성상 또 아닌 부분이 분명히 있긴 해요.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고우석, 정우영, 유용찬 이런 선수들보다 김원중 선수가 앞에 있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원중 선수가 왜 뽑혔을까라는 거를 저는 생각을 했을 때 삼진이 필요할 때 그러니까 터프한 상황에서 삼진이 필요할 때 이 선수의 삼진 능력을 충분히 쓸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제일 큰 것 같고 기본적으로는 아마 추격조의 역할이 대표팀에서는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국제대회고 단기전이고 하다 보니까 사실 여기 대표팀에 있는 투수들이 모두가 컨디션이 좋을 때는 전부 다 좋은 투수들이기 때문에 대회 당시에 이제 컨디션이 되게 중요하겠지만 아마도 컨디션이 좋다면 대회를 할 때 삼진 한 개가 반드시 필요할 때 많이 활용을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아시다시피 이제 김원중 선수는 포심과 이제 포크볼이 주무기인 그런 선수인데 일단은 김원중 선수가 가지고 있는 포크볼 그러니까 스플리터라고 하는 게 더 맞겠어요? 스플리터가 우선은 특히 1라운드를 넘어서 2라운드로 가서 미국이나 그러니까 중남미 선수들 특히 한테 이 스플리터가 굉장히 아마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을 제일 많이 받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삼진을 잡을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게 제일 컸던 것 같고 잘 아시겠지만 김원중 선수의 구종 가치를 보면은 이제 스플리터가 2020년부터 꾸준히 이제 좋은 이제 수치를 나타내고 있어요. 이런 수치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이제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를 시즌 내내 보면서 느끼는 게 있잖아요. 우리는 우리 선수니까 아는데 김원중 선수가 확실히 이제 여건이 자기한테 딱 맞게 되어 있으면 그러니까
체력적으로 세이브가 되어 있고 뭐 멀티이닝 투구를 하지 않고 연투를 하지 않고 뭐 이렇게 상황이 딱 자기한테 100%가 발휘되면은 거의 정말 편안하게 아웃 3개를 잡는 선수고 그 아웃 3개 중에서 삼진에 굉장히 많이 잡는 유형의 투수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그 이 선수의 능력을 보고 발탁을 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뭐 무엇보다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죠. 뭐 역시 탈삼진 능력이 되겠습니다. 일단 지난 시즌은 전반기와 후반기의 차이가 되게 컸기 때문에 후반기만 놓고 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반기는 부상의 후유증이 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후반기만 보면 20이닝 동안 삼진을 28개를 잡았어요. 이제 전반기에도 23이닝 동안 32개 삼진이니까 굉장히 좋았어요. 네, 전반적으로 삼진 능력이 분명히 있는 투수고 가장 달랐던 거는 전후반기 보이는 개수가 반 이상이 줄면서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 보여줬는데 뭐 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결국 삼진이 필요할 때 그러니까 터프한 상황에서 위기 상황에서 삼진이 하나가 필요할 때 삼진을 잡을 수 있는 투수 그리고 한 개의 아웃을 확실히 책임질 수 있는 선수 네 그리고 2라운드에 진출했을 때 중남미 국가들과 또 미국 선수들 이런 이제 팀과 만났을 때 스플리터라는 구종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 김원중 선수가 가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해보고 뭐 일단은 약간 이번 월드컵 때 조규성 선수가 또 굉장히 멋진 비주얼로 많이 화제가 됐는데 김원중 선수도 좀 그런 거를 네, 좀 경기 외적으로는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좀 김원중 선수의 그런 멋있는 또 비주얼적인 모습을 또 큰 대회를 통해 가지고 또 뭐 전 세계 야구 팬들이 보게 되는 그런 계기도 될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좀 기대가 되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박세웅 선수로 가봐야 될 텐데 박세웅 선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국내 선발 중에서 특히 우한 선발 중에서는 사실은 뭐 더 나은 선수가 거의 없기 때문에 뭐 무조건 들어갈 것이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일단 투수 중에서 우한 중에서 선발 요원이 원태인 선수하고 박세웅 선수밖에 없어요. 네, 밖에 없고 그리고 나머지 선수들은 다 이제 선발 자원이란 말이죠. 네, 다 선발 자원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일단 박세웅 선수가 선발이 된 것 같고 물론 이제 대표팀의 자완 선발 자원들이 많긴 해요. 뭐 김광현, 김윤식, 양현종, 이의리, 구창모 전부 다 이제 선발로 뛰고 있는 선수들이긴 하지만 뭐 대회 특성상 뭐 선발을 아마 3명 정도만 해놓고 이제 짧게 이어 던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뭐 김광현, 양현종 선수는 뭐 당연히 이제 선발로 들어가지 싶고 이제 나머지 조합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는 뭐 상대의 특성이나 그 선수의 컨디션이나 아니면 이제 이어 던지기를 했을 때 조합적인 측면 그런 부분들 고려를 하겠지만 그래서 박세웅 선수도 뭐 상황에 따라서 이제 불펜으로도 나올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일단 우한 선발로 또 원태인 선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런데 사실 저도 뭐 방송을 오랫동안 쉬고 하다 보니까 좀 감이 떨어진 것 같긴 해요. 감이 떨어진 것 같기는 한데 뭐 박세웅 선수가 이제 1라운드에 뛰게 되면 이제 일본, 호주, 중국, 체코와 같이 뛰게 되는데 아마 뭐 반드시 잡아야 되는 상대가 결국 일본, 호주가 될 거고 사실은 5개 팀 중에서 2개 팀이 올라가다 보니까 뭐 호주를 잡는 데 주력을 할 수밖에 없겠죠. 아무래도 네 밖에 없는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박수영 선수가 중국전이나 아니면 체코전에 선발 등판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일본전, 호주전은 굉장히 중요한 경기이기 때문에 아마 박수영 선수보다는 아마 대표팀의 터주 땡함이라고 할 수 있는 네 뭐 김광현, 양근종 선수가 기회를 받을 수가 있다고 보고 제가 봤을 때는 아마 호주전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물론 한일전 이겨야 되지만 일본한테 뭐 꼭 조이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네 그럼 호주전에 집중을 할 거고 그러면 뭐 그때의 상황을 보고 정하겠지만 9위만 놓고 봤을 때는 사실 구창모 선수가 제일 먼저 나가고 짧게 한 2, 3이닝 던지고 이제 이어 던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아마 박수영 선수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중국이나 체코전에 선발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개인적으로는 사실 중국과의 경기를 굉장히 좀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중국 야구가 이제 절대로 만만한 상대가 아니고 또 그 KT 주건 선수가 또 중국 대표팀으로 합류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호주전을 잡아놓고 이게 좀 만만하게 생각하다가 중국한테 큰 코를 다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 생각에는 호주전만큼이나 중국전도 상당히 중요하다. 뭐 현실적으로 체코 야구는 뭐 아직 그렇게 발전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뭐 그렇게 막 어렵게 갈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중국은 굉장히 좀 어렵게 저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중국전 선발 역시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편안하게 간다기보다는 정말 이길 수 있는 강한 투수가 나와야 되고, 뭐 박세영 선수가 그런 역할을 한다면 가장 좋겠죠. 네, 그래서 전 그 정도로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정도로 생각이 되고, 그래서 조금 글로 정리를 해보자면 제 생각은 조금 이렇습니다. 제 생각은 김원중 선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필승조는 아닐 것이다. 하지만 한 개의 아웃, 특히 삼진이 필요할 때 정말 급한 불을 끌 수 있는 투수로 활용할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2라운드 진출 시 스플리터의 장점을 살려서 중남미 선수들을 스페셜리스트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박세용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우한 선발 2명 중에 1명이고 중국 혹은 체코전 선발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뭐 작년에 보여준 모습만 보면은 중국전보다는 체코전 선발에 가깝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생각을 하는데 또 뭐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죠. 그냥 지금은 제가 그냥 드는 생각이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런데 그렇습니다. 그래도 일단 대표팀에 그래도 우리 팀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좀 재미있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사실 또 이번 대표팀 유니폼이 굉장히 잘 빠졌어요. 그래서 또 마킹 하는데 크게 고민이 없지 않을까. 네,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되니까 좀 그런 부분에서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WBC 관련은 이 정도로 네, 얘기를 좀 하면 될 것 같고요. 사실 뭐 자세한 걸 논하기에는 아직 명단이 나왔지 정확하게 아직 된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섣불리 제가 말하는 거는 조금 이른 것 같아요. 네, 이른 것 같고 우리 선수들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요. 뭐 명단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뭐 큰 특징은 모두가 아시겠지만 이제 토미 현수, 에드먼 선수가 이제 합류를 한 것, 최초로 우리나라 국가대표 경기에서 이제 한국 국적이 아닌 이제 한국 혈통의 선수가 합류를 하게 되었어요. 물론 이제 토미 현수, 에드먼 선수는 이제 하프 코리안이고 본인이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이 상당히 강해서 본인이 먼저 이제 한국 대표팀으로 참여하고 싶다고 말을 할 정도로 굉장히 이제 적극적인 참여 여세를 가지고 있었는데, 뭐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거는 이 현수 에드먼 선수가 한국 대표팀에서 어떤 이름을 쓰지가 좀 궁금해요. 뭐 에드먼이라는 원래 이제 선수 이름을 쓰는 게 뭐 가장 기본이긴 하겠지만, 뭐 한국 대표팀이고 또 본인이 어머니의 나라에 대한 그런 애정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또 곽현수라는 한국 이름을 쓰는 건 또 어떨까? 뭐 그런 마음이 오히려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좀 궁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번 대회에 그런 뭐 자그마한 재미들 또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최지만 선수는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소속팀 피츠버그에서 아직 오케이를 안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바뀔 수 있는 부분인데, 사실 이번에 엔트리에서 가장 좀 걱정스러운 점은 1루수가 3명입니다. 지금 박병호, 강백호, 최지만. 네, 뭐 공격력이라는 측면에서 뭐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닌데 1루수가 3명이고 3루수가 1명이란 말이에요. 사실 국제대회에서 내야 유티 요원이 사실상 지금 거의 없다는 점은 굉장히 우려스럽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김하성, 현수 선수가, 에드먼 선수가 이제 티스톤을 볼 거고, 그러면 김혜성, 오지환 선수가 내야 백업을 보는 셈이 되는데, 이 두 선수가 물론 근데 좀 걱정스러운 점은 김혜성 선수가 수비가 막 그렇게 엄청나게 뛰어난 편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좀 걱정스러운 점이 있는데 그렇고 사실 뭐 제가 롯데 방송이니까 대표팀 얘기를 너무 길게 하는 것도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런 거 조금 우려가 되고, 근데 박병호 선수는 저는 뽑은 거 좀 이해가 됩니다. 네, 그 이장재 감독이 말씀드렸듯이 이제 아시아권 팀, 그러니까 1라운드 때는 충분히 박병호 선수가 그 따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공 스피드를, 그렇기 때문에 뭐 1라운드나 아니면 이제 상대 투수의 구속을 보고 이제 타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또 스타팅으로 쓸 수도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있고, 강백호 선수에 대해서 좀 의견이 많으신 것 같은데 저는 공격력적으로는 이해가 돼요. 왜냐면 작년 시즌에 물론 안 좋았지만 이 선수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타격 능력은 분명히 있는 선수고 빠른 공에 워낙 강점이 있기 때문에 작년 성적이 안 좋다고 해서 강백호 선수가 뭐 국가대표에 못 뽑힐 실력이다 이런 건 전 아닌 것 같습니다. 또 국제대회에
그런대로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괜찮은 모습을 또 보여준 것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 이해가 되는 것 같고, 이제 안우진 선수에 대해서 뭐 제일 이제 의견이 많은데, 저는 좀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최지만 선수하고 이용찬 선수를 뽑았단 말이에요. 네, 뭐 다 아시겠지만 각각 이제 약물과 음주운전의 그런 잘못을 저질렀던 선수들이에요. 근데 이런 선수들을 발탁을 하면서 안주진 선수는 발탁을 하지 않았다. 저는 좀 이도 저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그런 논란이나 국민 정서상에 좀 거부감 있는 선수를 안 뽑을 거면 이 선수들도 안 뽑아야 되거든요. 근데 어떤 약물 복용이나 금지 약물이나 음주운전이나 이것은 괜찮고, 어 안주진 선수가 물론 학교 폭력에 대해서 사실 이게 정확하게 아직 뭔가 좀 애매한 상황에 다시 놓이긴 했습니다만은, 어찌됐건 학교 폭력이라는 그런 지금 잘못이 어찌됐건 지금으로선 있는 상황에서 안 뽑는 게 이해가 되긴 해요. 근데 그럴 거면 다음 뽑아야지. 네, 이도 저도 아닌 선택이었던 것 같으니까, 이기는 게 최우선인 대표팀이면은 이게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이기는 게 최우선이었다면은 안우진 선수를 뽑는 게 맞습니다. 네. 근데 약간 이도 저도 아닌 선택이 된 점은 좀 아쉽다. 그러니까 진짜 그런 결점이 없는 대표팀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정말 이기기만 하면 되는 팀을 만들거나 해야 되는데, 좀 이도 저도 아니라서 그냥 현 시점에서 가장 큰 논란 요소만 뺀 느낌이라서 그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저는 명단에서 봤을 때는. 네, 뭐 그 정도 생각이고요. 대표팀 얘기는 요 정도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기사들이 좀 보면 이제 구단별 기사를 보면 이제 우리 팀 소식들이 조금 있는데, 사실 제가 비시즌에는 항상 그 기사 위주로 이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사실은 크게 얘기할 게 없어가지고, 네, 아직은. 네. 그래서 얘기를 안 했습니다. 안 했고, 뭐, 토끼띠 선수들이 이제 뭐, 한동희 선수들, 99년 선수들이 뭐, 여러 명이 있어요. 그래서, 구단 유튜브에, 네, 구단 유튜브에 그 토끼띠 선수들과 전준수가 등산한 콘텐츠가 올라와 있는데, 뭐, 한동희, 정복은, 장두성 선수 뭐 이렇게 세 명이서 네 명, 그러니까 전준수가 네 명 이렇게 이제 등산강 콘텐츠가 있고 한데, 뭐 기사 관련된 건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좀 괜찮은 소개해드릴 만한 기사들이 나오면은 조금 말씀을 정리해가지고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올해 대구 나온 기사들은 진짜 뭐 짜다시리 뭐가 없거든요. 얘기를 할 만한 게. 네, 그래서 뭐 그냥 열심히 훈련하고 있다 뭐 요 정도. 네, 그 정도가 있어가지고 크게 제가 얘기는 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였고, 제가 오랜만에 방송을 하다 보니까 좀 아무래도 저도 좀 감이 떨어진 것도 있고, 그다음에 사실 오늘도 어떤 준비를 막 많이 하고 한 건 아니고, 좀 여유가 생겨가지고 방송을 좀 다시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방송을 좀 재개를 했는데, 일단은 거의 넉 달 만에 제가 방송을 했어요. 네, 제가 보니까 마지막으로 올라갔던 콘텐츠가 9월 14일 리뷰 콘텐츠가 있었고, 이대호 선수 은퇴식 콘텐츠가 있긴 했는데 이거는 이제 제 원래 콘텐츠하고 좀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빼면은 이제 제 메인 콘텐츠는 넉 달 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의. 네. 근데 일단 우선적으로는 그 9월 14일 정도가 됐을 때 1차적으로는 좀 본업이 바빴다는 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생업이 바빠진 게 크고, 저는 항상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바쁜 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런 게 있었고, 둘째로 사실 바쁘다는 건 저는 좀 변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바쁜 것도 있지만 사실 이 방송에 대한 흥미 자체가 좀 떨어져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일단 시즌이 끝나가고 성적도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되고 하다 보니까 뭐 저도 사람인지라 좀 경기에 대한 집중도나 이거를 방송으로 얘기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좀 많이 없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억지로 하는 거는 또 사실은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제가 다시 야구 얘기를 하고 싶은 그런 시기가 올 때 다시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좀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래가지고 오랜만에 돌아오게 됐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저가 약간 방학 시즌을 맞이해가지고 저의 본업이 약간 쉬는 시기가 돼가지고, 작년에도 이제 1월부터 본격적으로 유튜브를 시작해가지고 이제 1월, 2월 거의 두 달 가까이 정말 매일매일 그렇게 인사를 드렸었는데, 그런 시기가 다시 돌아온 거죠. 그래서 뭐 매일매일까지는 제가 확답은 못 드리겠지만, 그래도 자주자주 지난 겨울에 했던 것처럼 우리 팀의 이런저런 기사 모아가지고 좀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그에 대한 뭐 저의 견해도 약간 말씀드리고, 그리고 제가 사직동에 사니까 야구장의 겨울철 모습, 또 올해 그 구단의 그 BI나
유니폼 이런 것들을 다 바꾼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야구장에도 그런 것들을 좀 바꾸는 작업이 있을 텐데 그런 것도 제가 사직동에 사니까요. 그런 거를 좀 보면은 바로바로 좀 영상으로 해서 보여드리고 좀 그런 궁금증을 해소해드릴 수 있는 콘텐츠로 조금 더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였고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사실은 뭐 제가 부족해서겠지만 채널의 성장세가 약간 멈춰있는 느낌을 받다 보니까 거기서도 약간 의욕이 좀 없어졌던 것도 분명히 있긴 해요.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특히 980명에서 딱 멈추는 바람에 970명인가? 네, 970명에서 딱 멈춰가지고 사실 제가 뭐 이걸로 큰 돈을 벌고 그러지는 못하겠지만 개인적인 목표가 수익 창출 여건을 만드는 거 꼭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시간은 진작에 넘치게 채웠는데 구독자가 조금 모자라서 안 되니까 그것도 약간 의욕이 떨어지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뭐 그런 이유들로 방송을 좀 오랫동안 쉬었는데 그래도 뭐 제가 이 방송을 뭐 영원히 안 하고 그런 콘텐츠는 아니고 야구는 저의 삶이기 때문에 이렇게 또 야구 얘기를 같이 나누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또 다시 이렇게 돌아와서 얘기를 나누고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이 겨울에 사실 올해는 WBC가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야구에 대한 공백은 좀 크게 안 느껴질 것 같긴 해요. 네, 그래서 또 그런 생각이 들고 올해는 다시 이제 해외 전지 훈련을 가게 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아마 또 지난 2년들과는 또 많이 다른 점이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정도로 오늘 얘기를 하도록 하고 아무튼 오랫동안 방송을 쉬었는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독자가 18명밖에 이탈을 안 한 거는 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진짜로. 네. 그래서 남아주신 952분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뭐 많은 야구 유튜브들이 있고 특히 롯데 다루는 채널들도 좀 있는데 사실 다른 채널에 비해서 제가 막 업로드를 되게 자주 한다거나 막 탐구를 막 많이 해가지고 정보성이 되게 깊다거나 어떤 취재를 해가지고 뭐 선수들과 직접 인터뷰를 하거나 이런 건 없어요. 없는데 저는 그냥 가장 뭐라고 해야 될까 가장 일반적인 팬의 시각에서 정말 뭔가 과장하지 않은 굳이 어떤 그런 연출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 네, 그런 좀 솔직한 콘텐츠로 계속해서 네, 인사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거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그래도 많이 계시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감사하고 또 야구라는 것을 이렇게 나누는 게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새해 이렇게 인사를 드렸으니까요. 뭐 늦었지만 또 새해 복도 많이 받으시고 올해는 정말 최소한 정말 가을 야구 그리고 더 높은 위치까지 갈 수 있도록 많은 전력 보강이 또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큰 꿈, 큰 목표를 보고 다 같이 이제 나아간다면은 또 좋은 결과가 있을 거고 정말 우리가 바라던 것들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인사드리고요. 네, 지금까지 사익동 오리지널 아이고 롯데아이 우피였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일주일에 그래도 자주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